네, 오늘 5과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과 연습 문제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5가 주로 앞부분은 제1변화 명사. 자, 1변화 명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1변화 명사는 카메츠가 들어가 있는, 주로 뒤쪽에 만약에 다바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바르를 예로 들자면 카메츠가 뒤에 있죠. 앞이든 뒤에든 카메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제1변화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제1변화 명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 유독 제1변화 명사만 단모음에서 죄송합니다. 연계형과 절대형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수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복수는 대동소이하게 변화되고요. 그렇지만 단수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문 변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1변화 명사를 특별하게 우리가 취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석할 때에는 굳이 1변화, 2변화 몰라도 사실은 알 수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 1번의 경우를 보게 되죠. 1번은 그냥 우선 우리는 항상 히브리어를 분석할 때 앞이나 뒤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앞에는 뭐 특별한 문법상이 없고요. 예를 들면 앞에 올 수 있는 문법상 같은 경우는 정관사, 해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뒤에 보니까 히렉 요드가 있습니다. 히렉 요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명사에서는 거의 소유격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 오기 때문에 나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파타가 아니라 만약에 파타음에 이게 이제 복수일 이몸 단어가 복수일 가능성이 많은데 히레이기 때문에 이 어간이 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경우는 복수의 특징이 뭐 남성 복수의 특징이 여기에 이제 요드가 들어가는 건데 요드가 드러나지 않으면 거의 뭐 10중 8구 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전미화 보면 그냥 3인칭 남성 단수. 이 전미화는 후에서 온 거죠. 후에 변형된 형태, 짧아진 형태가 이제 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남자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는 아트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아트. 예. 아트인데, 이 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에 게 약한 발음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트만 남는데, 동사의 주격, 동사의 주어는 트 그대로 오지만 나머지 동사의 목적을 하든지 아니면 명사의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명사의 소유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카프가 카프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카프. 그래서 이거는 아트에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너 여자, 너는 넌데 여자죠, 여성이죠. 너 여자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는 안나흐누의 흔적이죠. 안나흐누. 네. 이 흔적인데 이 앞에 거는 사라지고 이것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인칭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암기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흐, 이거는 뭐의 흔적입니까? 예, 히의 흔적입니다. 히, 여성형 히, 여성 단수 히의 흔적으로 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헤이가 맨 나중에 오게 된 발음이 안 되는데 이거는 발음해 주라는 의미에서 마픽이 왔습니다. 활점이라고도 하죠. 마픽, 히브리어는 마픽이고요. 그래서 그녀의 말씀 6번 이거는 아템이죠. 아템 예, 여기서 약한 거 사라지고 이 타프 대신에
소유격 명사에 붙는 소유격 전미어가 될 때는 카프로 바뀐다 그랬죠. 이게 카프가. 그래서 캠, 너 남자들의 말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복수지만 이 명사는 단수가 되는 거죠. 이거 자꾸 헷갈리신 분들 계세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이게 오면 이 몸뚱아리, 이 어근이 복수가 됩니다. 1인칭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복수면 이거죠. 드바림에서 인칭어미 이미 전미어가 되거나 전미어가 붙거나 아니면 연경이 될 때 이메임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체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 경우는 체례가 되지 않고 체례가 우선 이렇게 된다 칩시다. 여기에 이제 나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의라는 소유격 전미어가 이렇게 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요드가 이렇게 두 번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모음도 그냥 파타흐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나의 말씀들이 됩니다. 이 어간이 복수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나의 말씀들 이게 복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아타 할 때 인칭 아타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거는 모금 생략되고 타프 대신에 카프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칭 남성이죠. 인칭 남성 단수. 너 남자의 근데 여기에 요드가 왔단 말이에요. 이 요드가 뭐의 흔적이냐면 이 어간이 복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너 남자의 말씀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9번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너희 전미어도 복수고 그다음에 어간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인데 성이 뭡니까? 여성입니다. 너희들의 말씀들이 됩니다. 요드가 복수 남성 복수의 흔적이고요. 이 경우는 후의 흔적입니다. 이거는 이거에서 이것만 남았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그의 이거는 또 남성 복수의 흔적이죠. 그의 말씀들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히랭요드. 히랭요드 보니까 나의 여기까지 됐는데 수사트. 네. 이렇게 여성형이 원래 이제 수사인데 여성형 어미가 이렇게 붙어서 수사인데 여기에 나의와 같은 이런 전미어가 인칭되면서 전미어가 붙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헤이가 탑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탑으로 변하기 이전에는 수사였다는 얘기죠. 여기가 수사. 그러므로 이거는 암말이죠. 암말. 근데 무슨 암말? 나의 암말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것도 여성형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암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너의 이거는 쉽죠. 근데 요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남성 복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앞에 보니까 타프가 있어요. 이게 여성형 헤이가 타프로 변한 거기 때문에 여성형 복수입니다. 복수 현재입니다. 그래서 너의 암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암말들입니다. 네, 복수의 흔적, 여성의 흔적.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15번. 수사탄. 네, 그 여자들의 흔적입니다. 햄했나 할 때 했나. 네, 했나에서 떨어져 나가고 나만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눈만 이렇게 마지막에 오죠. 이것만 남아서 그녀들, 그녀들의 이거는 여성의 흔적이죠. 그녀들의 앞말 복수 아닙니다. 복수가 되려면 이 뒤에 요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로타이크가 됐는데 아이크가 되면 이게 뭐의 흔적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여성형이고요. 네, 2인칭 여성이죠. 너의 근데 이거는 여성이죠. 너 여자의 그다음에 토로트 이게 뭡니까? 여성 복수의 흔적이고 이것도 여성 복수의 흔적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너 여자의 너 여성 너의 율법들 이렇게 돼야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복수의 흔적이고 여성 복수의 흔적이고 오트 그리고 이게 중요한 단서라고 그랬죠. 이게 복수가 된다는 흔적이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의 그래서 나의 율법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뭐 너 남자의 말들이죠. 순말들이죠. 앞말들이 되려면 여기에 오트가 와야 되는 거죠. 오트. 자, 수사이크. 네. 이게 아이크. 이것이 여성, 이것만 봐도 됩니다. 여성 2인칭 여성 단수 흔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남성 복수의 흔적이죠. 그래서 너의 앞말, 너의 말들, 앞말들이 되면 오트가 와야 되니까 아니죠. 그 다음 수쌈, 이거는 햄의 흔적입니다. 햄에서 약한 이거는 사라지고 맨만 남았죠. 그들의 말 하나입니다. 복수가 아니. 얘가 복수지 이 앞에 이건 복수가 아니죠. 단수죠. 그래서 그들의 말. 이 경우는 나의 왕. 자, 근데 왜 몸이 이렇게 되느냐? 굳이 몰라도 되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이렇게 전묘가 붙는 경우에 이런 제2변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나타납니다. 제2변화 명사를 제2변화 명사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쇄골 명사로 그랬죠. 쇄골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자리에 쇄골이 보조 모음으로 들어오는데 앞에도 쇄골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쇄골 명사, 제2변화 명사는. 근데 이 쇄골 명사의 어원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단음절 명사입니다. 맨 앞에만 단모음 음절이 있고 단모음으로 가진 음절이 있고 뒤에 두 개는 둘 다 무성입니다. 원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형이 말크였습니다. 말크 무성 앞에 여기만 단모음 그래서 액센트가 모음이 있는 이 자리에 원래 앞쪽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달하면서 여기에 보조모음 쇄골이 들어왔고 이 쇄골과 유비 현상으로 또 얘도 같이 쇄골이 이렇게 돼서 멜렉이 됐는데 여기에 전미어가 붙게 되면 이 경우는 실행요드 나의라는 전미어가 붙게 되죠. 이런 전미어가 붙게 되면 어원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르크라고 하는 이 카틀 형태의 어원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어원상 여기는 묵음이죠. 이거는 무성쉐바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왕 단수 형태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 모음 몰라도 우리 알 수가 있지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근이 나타난 거죠. 어원이 그 남자의 왕 그리고 그 남자의 이거는 복수의 흔적이니까 왕들이어야 되는 거죠. 또 이 경우에는 그 어근이 사라지고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났죠. 여기가 액센트 있고 액센트 앞에서 몸 길어지고 액센트에서 멀어지니까 쉐바로 짧아져. 그 문법상이 적용되는 겁니다. 언제? 복수인 경우에. 이게 단수인 경우에만 이게 어근이 이렇게 어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복수인 경우에는 또다시 그냥 일반적인 의문론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의문론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의문론 법칙이 뭐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액센트가 이쪽 원래는 이제 앞에 있는데 전미어가 붙으면서 액센트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액센트 바로 앞에서는 장모음이 되는 거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액센트에서 멀어지면 개음절인 경우, 이렇게 개음절인 경우는 유성쉐바로 이렇게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의문론입니다. 자, 24절을 봅니다. 우선 뒤에 보죠. 뒤에 보니까 햄, 네, 복수죠. 3인칭 남성 복수죠. 그들, 그들의,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복수 흔적이죠. 그래서 그들의 책들, 세페르가 책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너 남자의 복수 흔적, 그럼 책들.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 아보트, 불규칙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들이 아니고 물론 아버지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조상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아보트. 남성인데도 여성 복수를 취하는 불규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빈카, 이거는 당신의 원래 이제 벤인데 이런 의문 변화를 어형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약간 불규칙인데요. 너의 아들. 자, 그 다음에 아하요트. 네. 이 경우는 이제 아톳의 복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톳은 자매거든요. 자매의 복수. 이것도 좀 불규칙이라서 따로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자매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네이카, 너의, 얘가 이제 복수 흔적이니까 너의 자녀들, 아들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BT, 이거는 바트의 전미어가 붙은 경우입니다. 원래 원형은 바트죠. 바트는 뭔가요? 딸이죠. 나의 딸. 그 다음에 그 남자의 아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아들들이 됩니다. 이게 복수가 되는 거죠. 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파타흐. 그다음에 야밈, 이거는 요의 복수 형태. 이것도 약간 불규칙이죠. 요의 복수 형태. 요밈이 아닙니다. 야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날들 이렇게 되고요. 유메, 이거는 바로 이 야민 이 복수의 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경이 될 때 이 맴이 떨어져 나간 대신에 여기에 슈바가 됐고, 또 여기 있었던 액센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개음절이 되죠. 이 개음절의 이 모음은 슈바로 유성 슈바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앞에 이거 모음 변화를 몰라도 이것만 봐도 뭔가의 연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연경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거가 요의 복수 형태라는 걸 알면 더 좋은 거죠. 날들, 이스라엘의 날들, 사실 이스라엘의 시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제 문장을 보죠. 바 동사입니다. 동사가 있으면 무조건 동사 문장이죠. 나의 왕이 왔습니다. 근데 이 나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뒤에 형용사가 왔고 여기에 한정하는 정관사가 왔죠. 여기서는 나의라고 하는 이 말이 한정했기 때문에 이미 한정된 겁니다. 이 명사가. 근데 뒤에도 이 정관사를 또 한정했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선한 왕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나의 선한 왕이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민이란 이제 비블리천선 맴, 히렉, 그다음에 다기시포르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다기시포르테가 사라졌죠.
굳이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바우, 이거는 이제 그들이 왔습니다입니다. 우리가 동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특징이라 했습니까? 얘가 복수라는 특징이죠. 나의 왕들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뒤에 형용사가 왔습니다. 이게 정관사고요. 여기가 후미이기 때문에 다시 볼 때 안 찍었죠. 그 다음에 복수 형태가 왔죠. 얘도 복수인데 성수 일치되죠. 남성, 얘도 남성 복수고요. 얘도 남성 복수 전미어가 왔죠.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고 악한, 나쁜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걸로 한정됐고 이걸로 한정돼서 나의 악한 왕들이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미츠라임, 이집트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엘레, 이건 지시대명사죠. 이들은 남성 여성 같죠. 뒤에 보니까 여성이네요. 파옷, 그 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암소들, 그 암소들. 근데 어떤 암소들이냐? 예, 악한, 나쁜. 여기서는 꼭 악한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뭐 질이 나쁘다 이런 것도 라라는 그 형용사 쓸 수 있습니다. 성수 일치를 했고요. 여성 복수. 나쁜 암소들입니다. 이들은 이게 주어고 이들은 나쁜 암소들입니다. 근데 어떤 나쁜 암소들이냐? 아쉐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쉐르 이하 관계절이 이걸 설명하겠죠. 보다, 그가 보다.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그 왕이죠. 그 왕이 그 성에서 보았던 나쁜 암소들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이 바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바 안에 전치사 플러스 하정관사 이게 같이 포함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기스포르테 이 아인이 훔이라서 못 찍으니까 카멘체로 길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한 것만 사라지죠. 자음이 정관사의 자음이 약하니까 사라졌고 전치사의 모음이 약하니까 사라지고 결국 바만 남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안에 정관사 하와 그리고 브라는 전치사가 같이 결합된 형태죠. 바로 이게 그 도시 안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9절 봅니다. 인칭대명사 그 남자들은 동사가 없으니까 명사문답입니다. 그 남자들은 하사림, 방백들, 고관 대작들이죠. 방백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예, 깃보르가 용사인데 뒤에 남성 복수 전미가 와서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들은 그 방백들과 그리고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관계사가 이제 설명을 하죠. 이 둘 단지 아니면 얘만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보죠.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나탄. 여기서는 나탄이 기본적이면 주다인데 세우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종종 그렇게도 사용됩니다. 그 왕이 뭐뭐 위에 그 정관사 백성 위에 즉 세운 방백들과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40번 볼까요? 마샬 동사죠. 다스리다, 지배하다. 자, 그 아담이 자, 여기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전치사 뿌와 정관사 헤이가 숨어 있죠. 하파탁 다시 볼 때. 그래서 그 부해마는 가축이거든요. 그 부해마를 다스렸습니다. 이 동사는 전치사 뿌를 지배합니다. 누구를 다스리다 할 때는 항상 부가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축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41번
앞에 맨 처음에 해이가 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쇠골이 오든 뭐가 오든 80% 이상은 정관사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정관사 맞습니다. 뒤에 하르에다가 뭐가 왔습니까? 남성 복수 전멸가 왔죠. 그러면 하르만 남게 된다. 하르는 산이고 남성 복수 전멸가 왔으니까 산들이 되죠. 산들. 근데 뒤에 보니까 정관사가 또 같이 왔고요. 엘레가 왔습니다. 이 엘레는 지시 대명사도 되지만 지시 형용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지시 형용사로 봐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같이 똑같이 정관사 같이 와야 이게 하나의 묶음이 되고 뒤에 있는 형용사가표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산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 산들은 만약에 여기에 정관사가 왔으면 이게 형용사로서 앞에를 수식하게 되겠지만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수로가 됩니다. 수로. 이 산들은 높다. 람, 아브람 할 때 그 람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뭘 붙여줬습니까? 남성 복수 전멸을 붙여서 성수 일치를 시켰습니다. 얘는 이제 남성, 여성 다 되고 복수가 일치되고 얘는 남성 복수 전멸로서 성수 일치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들은 매우 높습니다. 네, 비동사 없어도 히브리어는 완전한 문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무엇, 라밈 이렇게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영어의 What a beautiful 말한 것처럼 감탄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가.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오는 게 주어가 되겠죠. 하 정관사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정관사네요. 그러면 얘는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 그러니까 헤이칼, 림 이거는 남성 복수 전미어가 되고 헤이칼은 성전 또는 궁전이 되겠죠. 그 성전들은, 그 궁전들은 그 정관사가 또 숨어있는 그 성 안에서 얼마나 높은가 이런 문장이 되겠죠. 네, 43번 동사가 딱 온 거 보니까 얘는 이제 동사 문장입니다. 보다, 보았다, 그가 보았다. 여기서 그가 뒤에 나오죠. 네, 그 왕이 보았습니다. 키 이하를 키는 마치 관계 대명사처럼 번역할 수도 있고 실로 부사처럼 번역할 수 있고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아마 이제 이 라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키야가 뭐냐면 이거 형용사니까 이거는 수로로 앞에 정관사가 없으니까 수로로 봐야 되고요. 그 말씀들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말씀들이냐면 그 쌀, 그 방백이 그 정관사 숨어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한 말한 그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본 거죠. 누가요? 왕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 왕은 키야의 사실을 보았는데 키야의 사실이 뭐냐면 그 방백이 그 백성을 향하여 한 말들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 문제. 브네이 이스라엘 하면 브네이는 벤의 복수 연경입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복수 연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게 아마 주어가 되겠죠. 자녀들은 샤메우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토라의 연경이 됩니다. 토라는 여성형이죠. 연경이 될 때 원래 이게 해인데
이게 탑으로 바뀝니다. 연결이 되거나 뒤에 전미어가 붙은 경우는 전부 탑으로 여성형 헤이는 탑으로 바뀝니다. 그 토라 어떤 토라냐면 여호와의 토라. 항상 뒤에 오는 이 절대형이 소유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유격.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여기는 그냥 유성시바가 온 거 보니까 정관사 없습니다. 어디에서 들었냐? 성전에서 어떤 한 성전 또는 궁전에서 들었습니다. 성전이 더 맞겠죠? 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